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 그 SN 기호 있었죠? 그 SN에 대해서 조금 확장된 개념을 볼 건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오늘 강의는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칠판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수열의 합과, 그러니까 문자 뭐로 씁니까? 기호 SN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배운 게 등차 수열밖에 없으니까 일반항 AN. 근데 뭐 뒤에 등비 수열 같은 거 가도, 아니면 뭐 다른 수열을 정의를 하더라도 AN이라고 이제 나타냅니다. 얘랑 얘 사이에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야. 자, 쌤이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관계식이 성립되냐면 AN이라는 것을 이 SN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N은 SN 빼기 SN-1로 표현이 가능하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N은 2 이상인 자연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N이 2 이상인 이유는 N에다 1을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야. 여기는 N에다 1 넣으면 S 얼마입니까? 0인데 S0, 0항 이런 개념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N이 2 이상이면은 A2부터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A1은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A1은 S1과 같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1항까지의 합이 바로 A1 이거 자체니까. 그래서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성립하는지 이제 알아볼 건데, 뭐 진짜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봐봐. SN에서 SN-1까지 뺀다. 그냥 단순히 기호가 가지는 의미만 딱 생각해봐. 얘들아, 얘는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니?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얘는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N-1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다 빼버리면 뭐만 딸랑 남겠니? N항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SN이 A1, A2 쭉쭉쭉 해서 AN까지 더할 건데, 이거 바로 직전에 AN-1이라는 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SN-1항은 A1부터 해서 AN-1항까지 합일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거 싹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뭐만 남아요? AN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식을 찾아줄 거야. 알겠지? SN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AN을 찾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쌤이 SN을 2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7이 얼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알겠죠? 자, 조금 전에 SN이라는 이 항과 식과 AN의 관계식이 이렇다라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AN을 찾아가자. AN은 SN 빼기 SN-1. 됐죠? SN이, 자, 이거 좀 복잡하니까 쌤이 여기 지워버릴게요. 계산은 귀찮아. 그러면 여기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여기 n 자리에다 뭐 넣어야 될까? n-1 넣으셔야 돼요. 이해했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와지지? 그러면 n제곱 소거되고 n 마이너스 n이니까 뭐가 돼? 2n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한번 다시 AN은 무엇이다? 2n이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SN-1에서 여기다 n에 1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 있는 식은 n이 몇 이상일 때부터 정의가 된다? 2 이상일 때부터 정의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A7 구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A7은 2보다 큰 값이잖아. A7은 얼마입니까? 14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첫 항까지도 같이 정의 내려주셔야 돼요. 첫 항은 S 얼마랑 똑같다고? 1이랑 똑같다고.
S1 여기다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1 집어넣어 봐봐. 얼마 나오니? 2가 나와지지. 그지? 그래서 요 전체식이 수열 AN에 대한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계속해서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A1이 2잖아.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니? A에다 1 넣어봐봐. 1 얼마야? 2잖아. A1이 2인데 그럼 여기다 1 넣어도 2 나오는 거 맞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으로 이것도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니까 굳이 이거를 따로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근데 그냥 이거부터 그냥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까지 다 적고 나서 1항일 때 합이, 1항일 때 값이 여기 있는 이 일반항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AN 자체를 EN으로 써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항상 이 과정 거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다른 데서도 틀리고 하거든. 요게 달라지면은 이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야. 3이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3이 나오니? 안 나오지. A1은 2니까. 그러면 첫 항은 3인 거고, 첫 항은 3인 거고, 두 번째 항은 뭔 거야? A2는 4. 오케이? 그 다음에 3 넣으면 얼마야? 6, 8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은 아니고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인 거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의 기준이 이제 뭔지 쌤이 조금 식으로서 밝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 얘들아, 쌤이 지금 A7이 얼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반항을 구해놓고 A7은 14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항 하나만 물어본다면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다 뭐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7 들어간 상황이잖아. 그럼 A7은 뭐 빼기 뭔 거야? A7은 몇 항까지 합해서 몇 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니? 7항까지 합해서 몇 항까지 합? 6항까지 합을 빼면 그게 바로 A7 나오는 거야. 이해 가요? 계산해보자. 7 넣어봐. 7, 7에 49랑 7. 요게 S7인 거야. 빼기 S6은 얼마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되잖아. 36 더하기 6. 이거 40이니까 계산해서 1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것만 계산하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지? 자, 오케이. 자, 방금 전에 했던 개념으로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확인하고 가면은 좋기 때문에 다뤄보고 가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 합에 대해서 특징이 어떻게 나와지느냐. 여러분들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반항,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온다라고 공부하셨죠? 1차식으로 나온다라고 공부하셨죠? 기억나냐? n 앞에 개수가 왜 이렇게 다들 기억 안 나는 눈치지? 기억나는 거 맞죠?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진다라는 거. 근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쌤이 지금 몇 차식으로 표현했어요? 2차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됐니? 항상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들 일반항 구하는 공식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써봐. 2분의 n 2a-n-1d 이렇게 되겠지? 맞죠? 여기 중괄호 안을 풀어봐봐. 마이너스 dn 플러스 2a 플러스 d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n과 곱해지는 요 n은 요렇게 두 개 곱하면 n에 대한 몇 차야? 2차가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건 그냥 a 값과 d 값은 숫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상수값 아니에요. 요거에다 n 곱하면 n에 대한 몇 차 나오니? 1차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타나지는 식은 n에 대한 일단 몇 차식에? 몇 차식이고요? 2차식이고 1차도 나와지는데
뭐는 없는 거야, 그러면? 상수항은 없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면 n에 대한 2차식이긴 하지만 상수항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꼴이 나오면 걔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니? 아까 여기도 봐봐. 요거 쌤이 n에 대한 2차식 적었는데 상수항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없을 때 요렇게 적고 나서 1항도 만족하니까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일 거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되겠네? 그럼 여기 뒤에 상수항이 따라오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얘기야. 첫 항은 어떤 다른 항이 존재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요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들 한번 좀 풀고 우리 익힌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자, 요런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보기 3번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 봐봐. 등차 수열인데 얘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일 때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되도록 하는 K 값과 그 다음에 일반항도 구해보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요걸 지금 보고 왔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려면 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니? K가 없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야.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려면. 근데 그거를 모른다 생각하고 직접 밝혀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반항을 구하러 갈 거야. SN 나왔으니까 오늘 배운 이 중요한 요 공식,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AN 찾으러 갑시다. AN은 SN 빼기 SN-1. 자, 요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빨리 그냥 포기하고 빨리 계산하는 게 나아. 됐지? 뭐 묶어서 좀 정리를 해줄 때도 있는데 SN 빼기 SN-1. 자, 빠르게 계산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자, n제곱 플러스 2n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고요. 계산합니다. n제곱 소거돼요. 4n 빼기 2n 2n k k 없어지잖아. 그지? 그 k 없어지고 플러스 얼마? 3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an이 여기다 쓸까? an이 이걸로 나왔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게 Sn 빼기 Sn-1이기 때문에 n이 몇 이상일 때부터 우리가 이 식을 쓸 수 있는 겁니까? 2 이상일 때부터 쓸 수 있는 식인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따로 가져와야 되겠지. 첫 번째 항 A1은 S1로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맞죠? S1은 1 대입해봐. 얼마 나와 여기서? K 플러스 5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이게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니? 없는 거야. 그래서 첫 항이 K 플러스 5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때도 K 플러스 5가 된다면 얘랑 얘를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써도 되는 거고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식의 n값에 1을 넣은 A1이 얼마 나옵니까? 5가 되는데 이거랑 일치하면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됐어? 그래서 K 플러스 5가 되면 되고 K 값은 얼마? 0이다. 뭐 아까 처음에 바로 얘기했던 대로 0은 이제 나와지는 건데 이게 등차 수열에서도 나와지지만 등비 수열에서도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관련된 문제로 문제도 출제가 직접 되니까 여기 지금 간단한 내용 저거 하나뿐이지만 중요도는 높습니다. 한 문제 꼭 나오는 그런 파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은 일단 여기까지고 여기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익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번 풀어볼 건데요. 조금 전에 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고 어떤 수열인지 말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이 식만 봐도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이제 눈치챌 수 있을 건데 요걸 통해서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쌤이 좀 한번 다뤄볼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그지? 그럼 SN은 요거고 SN-1은 여기다 N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니? N-1 넣으면 되니까 요렇게 조금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묶어주는 것도 생기고 하는데 얘는 별 볼 일 없네. 자, 계산할게요. 그래서 여기 좀 꽤나 간단하잖아.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n제곱으로 빼는 거야. n제곱 없어지겠지? 2n에다가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습니다. 맞죠? 그럼 일반항 AN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2 이상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첫 항은 따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S1로. S1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야. 얼마 나오니? 3.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식의 n값에다가 1을 줘도 A1이 얼마 나와집니까? 3이 나와지니까 이걸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항은 첫 항부터 다 맞아떨어지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가보자. 2번에 보면은 뒤에 이제 상수항 달린 거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AN은 얘는 이렇게 봐볼까? 이거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빼기 여기다 n-1 넣어봐봐. 어떻게 되니? n 제곱이죠?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거 빼볼까? 뭐 합차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나옵니까? 2n 플러스 1 뭐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 n이 2 이상일 때부터가 되는 건데 뭐 첫 항이 S1로 정의된다라는 것 정도 다를 건데 첫 항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거든. 근데 이 앞에 있는 식에 n값에 1을 넣었더니 4가 나오니? 안 나오잖아. 여기 1 넣으면 3이니까 이거랑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합쳐서 쓸 수가 있겠니? 안 되는 거야. 일반항은 그냥 이거 전체가 일반항인 거야. 첫 항 따로 정의하고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있는 수열을 나열해 본다면 첫 항은 4고 그 다음에 2항일 때는 2 넣어서 5, 7, 9 이렇게 이제 가지는 수열. 얘는 첫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자, 여기 짧지만 되게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